또 지나면 또래끼리 어울리려고 또 내려오죠.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아이가 누리는, 아이가 행하는 그 육아의 달콤함을 맛봐야지 애를 위해서 긴 시간 우리가 낳고 기르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쓴 거를 이렇게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래서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고 애가 줄 때마다 받았어요. 패백을 하면요, 요즘은 이제 패백 문화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패백한 세대시잖아요. 패백을 하면 이제 그 시부모님이 밤하고 대추하고 던져줄 때 어떻게 해요? 딴짓하고 있어요? 아니에요. 치마를 벌려서 충분히 잘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던져주기도 하지만 준비가 해가지고 많이 받아내요. 근데 아기가 자라는 동안 내내 부모를 향해서 쉼 없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대가를 뿌리거든요. 애가 밤대출 계속 던져요. 근데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제 남편 보고 노동을 해. 애 데리고 놀아줘가 아니라,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을 맛보라고, 육아의 달콤함을 맛봐요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에게 득이 되는 얘기니까 해보는 거죠.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손주 보고 그때는 또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내면서 진짜 애기들이 매일매일 자라는구나.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구나.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서 참 좋구나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달콤한 육아가 되죠. 아이 키우는데 사실은 돈이 뭐 그 경상도 말로 억수로 들잖아요. 근데 그 억수로 드는 돈을 육아 계산서를 쓰시는 분 계세요? 네? 육아 손익분기점이 언제예요? 없어요. 이게 영원히 들어가는 도둑이에요? 아니에요. 손익분기점이 있어요. 그 분기점이 언제인 줄 알아요? 사실은 두 돌이에요. 두 돌 때까지 애가 한없이 엄마를 향해서 귀여운 짓을 하고 덜 떨어진 입으로 사랑 맹세를 하고 침을 다 발라가면서 뽀뽀를 하고 꽃을 가져다가 헌사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돌까지 애가 엄마를 향해서 걷고 옹알이하고 기어서 엄마를 향해서, 그다음에 엄마 치마폭 붙들고 못 떨어져 하면서 그 보냈던 사랑이 사실은 다 애가 갚은 거예요 이미. 그래서 두 돌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르러서요. 그 이후에는 다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근데 하나도 자식한테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다 그래요. 아까 얘기했듯이 패백할 때 이렇게 대추하고 반받을 준비를 안 해서 엄마들이 다 지나고 나면 난 껍질밖에 안 남았다, 나 받은 게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. 어떤 면에서는 뭐 제 경우에 그래요. 그래서 저는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두 돌 때 이미 받을 거 다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덤 인생으로 감사하게 지냈는데, 남편도 똑같이 길러내면서 이 사람은 어려워하지만 저는 쉬운 것들이 있으면 가르쳐줘요.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손자가 태어나니까 손자가 이렇게 못 일어나고 목도 못 가누고 이러는 걸 보고 그래요. 여보, 왜 텔레비에 보면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는데 쟤는 왜 저래? 이래요. 그래서 제가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. 쟤네 할아버지가 기린이 아니래서 그래요. 쟤네 할아버지가 당신이어가지고 사람 몸을 못 가누잖아요. 그 몸을 못 가누는 이유가 어느 이제 러시아의 어느 그 저자가 쓴 거 보면 원래 뱃속에 더 오래 담아져 있다가 태어나야 된대요, 인간이. 근데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이게 빨리 빠져나온 경우래요.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만 태어나서 그렇게 부실한 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 못하고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짐승에서 사람으로 가는 그 중간 종족, 아이과라고 따로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 답답한 부분, 부족한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해가 나죠. 만일을 먼저 산 또 어른으로 애를 대하는 거기도 하고. 근데 이건 저희 남편이 저 기린이랑 왜 사람 애를 놓고, 자기 아이가 사람이 아기인데 사람의 그 저기 뭐야 후손인데 걔를 보고 기린이랑 비교를 해요. 그러면 뭐 얘기 길게 할 거 없이 제 할아버지가 기린이 아니래서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가르치기, 길을 안내하기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남편한테 사실은 저는 정보 이용료를 받아요. 25년 동안은 무슨 걸 물어도 다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.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50이 훌떡 넘어서 고되기에
이제는 정보 이용료를 내라고 항상 뭐 물으면 손을 벌려요. 그럼 여기다 이제 돈을 얹어야지 정보가 나가요. 근데 정보를 받고는 돌아서서 또 잊어버려요. 그럼 또 저한테 와요. 그러면 제가 또 손을 벌리면 금방 줬는데 또 달랜대요. 그럼 제가 114도 금방 또 물어도 또 받아요.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세상에 보니까 재능기부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 좀 하지 이래요. 그래서 제가 재능기부 25년 했어요. 앞으로는 다 받을 거예요. 그래서 25년 동안 이제 앞으로 받고 그 25년을 더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료로 다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데, 그러니까 웃고 즐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. 저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왕 주어진 이 인생 동안 같이 살아내야 되니까 짜증내고 살아도 평생일 거고 이제 물릴 수는 없으니까요. 뭐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이제 웃고 살고, 또 하나는 신우랑 그 8년 세월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둘이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더 선물로 이제 둘이 사는 긴 세월을 즐길 수 있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놀이를 자꾸 찾아서 했어요. 저희가 잠원동 살 때 이제 애들은 컸고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남편 생일 잔치를 안 해줘요.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 생일 잔치를 하면 동네 친구들 부르고 막 하는데 남편의 방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거꾸로 제가 생각한 게, 그래서 제 첫 책이 거꾸로 사는 엄마기도 한데요. 집에다가 어른 놀이방을 만들어 줬어요. 그 방이 하나 작은 게 비기에 그러니까 벽지도 한지로 붙이고, 제가 붙였어요. 붙이고 그다음에 발코니에 오죽을 심고 대나무를 심고 고가구를 넣어서 남편 친구들이 오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방, 그래서 남편 놀이방, 어른 놀이방을 만들어주기도 했고, 또 한 번은 이제 남편이 50돌이 됐었어요. 그럴 때 50돌 잔치를 해줬어요. 근데 뭐 요즘 회갑 7순 8순도 남을 부르는 건 민폐죠. 그래서 당연히 안 불렀고, 그다음에 저희가 뭐 늘 밥을 먹잖아요. 삼시세끼 잘 먹죠 요즘. 근데 뭐 밥을 특별히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해서 아빠의 50돌이라고 컴퓨터에 창을 띄워놓고요. 애들이 그때 21, 23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각자 아빠의 일생을 읊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창을 띄워놨었는데 각자도 오고 그다음에 저희 셋이, 아들과 딸과 저랑 셋이 앉아서 이제 쓰기도 했는데 아빠의 식성, 외모, 뭐 주특기,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웃긴 일이 너무 많았어요. 그다음에 아빠의 첫인상.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네는 태어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파 죽을 뻔했는데 아빠의 첫인상이 어디 있냐요.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을 찾아봐. 그랬더니 이제 아빠랑 놀았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사진과 합성한 것들을 막 이제 정리해내면서 아빠와의 기억 여행을 떠났어요. 그런 것도 좋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의 50돌 잔치를 두루마리 긴 서사시 같은 일생을 그리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돈 하나도 안 들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저희만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걸 찾기 놀이를 맨날 하면서 재밌었어요. TBC 평화방송